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최근에 자퇴생의 비율이 꽤나 많이 증가함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2024년도에 수능 지원자들 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비율이 약 3.6% 정도 되더라고요. 전년도에 한 3.1%니까 0.5% 증가되어졌다. 0.5% 별로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체 중에서는 0.5%지만 검정고시 출신으로 봤을 때 0.5%는 대략적으로 한 2,700명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퇴생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또는 옳지 않은 것이냐, 자퇴를 해야 되냐 자퇴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퇴를 하는 것이 유리하느냐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되고, 자퇴생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입시가 수시에서는 내신 성적 중심으로, 그리고 수시와 정시 중에서 정시의 선발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상위권 대학이나 의학 계열의 합격을 목표로 두시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재수생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어지면 입시가 고등학교 3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재수를 해야, 삼수를 해야 상위권 대학을 간다는 공식이 성립이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고 목표한 것만큼의 내신 성적을 확보를 못하면 학생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거예요. 이 내신 성적으로는 내가 목표하는 대학 갈 수 없다. 결국은 갈 수 있는 방법은 정시로 가야 되겠다는 판단인 거고, 그리고 정시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보다는 고등학교 졸업자, 재수생들에게 유리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 현실적인 선택은 자퇴밖에 없다. 검정고시를 통해서 상위권 대학을 도약하게 돼, 이런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현실들 속에서 과연 자퇴가 유리하냐 유지하지 않냐라는 부분을 사실을 쉽게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판단하는 건. 왜냐하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현재 2019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를 보면 코로나가 끝나면서 자퇴생의 숫자가 보시는 것처럼 15,163명에서 23,440명으로 크게 증가됨을 아실 수가 있고,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퇴를 결정하는 시기가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약 50% 정도는 자퇴를 결정을 합니다. 자,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학교 검정고시 출신자의 비율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0.7%에서 1.3%로 비율이 크게 증가했는데, 0.3%는 전체 모집 인원 중에서 대략적으로 한 7,690명, 그쵸? 4,521명에서 1.3%가 7,690명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4,521명의 2019년도 선발 인원에서 2022학년도는 7,690명으로 대략적으로 한 70.1% 증가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검정고시 학생 수를 증가함에 따라서 상위권 대학에서도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합격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검정고시 그러면 어떤 거냐면 학교 생활에 부적응하기 때문에 자퇴를 하는 비율,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즘에 이제 검정고시라고 하는 건 대학 입시를 목적으로,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의대를 목표로 조기에 수능에 진입하는 학생들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검정고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의 수준이 예전보다 높다. 예전에는 우리가 뭐 검정고시, 고졸검정고시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제때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뒤늦게 고등학교의 졸업장을 따시는 경우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다 상위권 학생들이 이렇게 자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서울대부터 중앙대까지 검정고시 출신자의 선발 인원을 보니까 서울대가 약 40명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1.1%, 연세대학교가 61명, 고려대학교가 41명, 성균관대학교 41명,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가 26명이지만 비율은 1.4%이기 때문에 비율이 가장 높고요. 한양대학교 37명, 중앙대학교 46명에 해당되는데, 성균관대학교 41명은 과학고 학생 선발 인원과 거의 비슷하네요. 과학고가 42명에 해당이 되니까요.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대부분 서울대부터 중앙대까지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방법은 수시 전형에서는 대부분 논술 전형 또는 일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대부분 정시 전형 수능으로 대학을 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4학년도 수능 응시자 중에서 검정고시 비율을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는 15,488명, 비율로 따지면 3.1%였는데
2024학년도가 되면서 18,200명, 약 3.6%, 0.5% 증가한 숫자고 인원으로 따지면 2,712명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요. 입시의 변화가 없고 전체적인 어떤 상위권 대학이나 의학 계열에 대한 학생들의 쏠림의 현상들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결국 이러한 경향성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재수생이라는 말은 검정고시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검정고시 출신의 학생들의 비율이 꽤나 많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자, 전체 졸업생들도 보면은 2023년도에는 14만 2,303명이었다가 2024년도에 15만 9,742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3.7%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비해서 재수생의 비율이 많이 증가했다. 결국 수능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정시가 검정고시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해.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내신 성적의 기준점이 아무리 안 돼도 1.4나 1.15, 1.14나 1.15 정도 범위 내로 들어가야, 죄송합니다. 1.4나 1.5 정도 범위 내로 들어가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만약에 내신 성적이 2점대 초반이거나 또는 1점대 후반이 되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갈 수 있는 구간이 못 되죠. 그럼 이런 학생들의 판단은 자, 내 내신 성적이 1.8이야. 내신 성적이 2.2가 나왔어. 그럼 이 성적으로 학생부 교과로 의대를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이 학생들의 판단은 결국 정시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판단인 거고 정시가 검정고시 출신자나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자, 재수생들에게 유리한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서울대부터 부산대까지 의대의 출신 고등학교 또는 출신 유형에 따라서 선발 비율을 따져보니까 서울대학교 전체 모집 인원이 91명이에요. 이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의 합격자가 30명,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자가 61명이기 때문에 서울대는 67%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수생의 비율이. 그 중에서도 재수가 39명, 삼수가 11명, 그 다음에 사수가 11명이 돼요. 이 정도가 되어지면 서울대학교는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천대학교 같은 의대를 보면 가천대학교 의대 전체 선발 인원이 45명일 때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의 선발 인원이 4명 붙었고요. 재수생이 19명, 그 다음에 삼수생이 15명, 그 다음에 N수생이 7명으로 졸업자의 비율이 45명이에요. 인원이 45명. 그리고 전체 비율로 따지면 91.1%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고 강원대학교도 가천대학교 못지않게 비율이 높죠. 강원대학교는 91.2%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의대 합격자 중에 졸업자의 비율이 91.2%다. 결국은 뭐냐면 정시로 의대를 간다. 이 얘기는 결국은 졸업자에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수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들에게 유리하다는 얘기고 이 졸업자, 재수생, 삼수생이라는 용어 안에는 검정고시 출신자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간이나 기말고사 시험을 보고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내신 성적이 확보가 안 된다면 과연 이 내신 성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니면서 그쵸?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 공부를 하면서 수능 공부를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에 크게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입시의 구조가.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두 개 학년이 사실상 교과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는 주요 학년이고 3학년으로 가게 되어지면 등급 반영되는 교과목이 많지 않고 대부분 성취동 중심의 반영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의 내신의 비중이 워낙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목표하는 것만큼의 내신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마 틀림없이 상위권 대학을 목표하거나 의대를 목표하는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여섯 번째로 보면 고졸 검정고시는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1회와 2회, 1년에 2번 시험 보죠. 그리고 1회는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8일에, 2회는 8월 10일에 시험을 받고
응시 과목은 총 7개 과목이고요. 기본적으로 필수 과목이 6개 과목입니다.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사회나 과학이나 한국사 필수 과목 6과목에 선택 과목은 도덕, 기술, 과정, 체육, 음악, 미술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총 7개 과목을 보고 100점 만점 중에서 자, 평균 점수 60점 이상이면 취득한 자에 대해서 합격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꽈락제는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자, 검정고시 지원자의 합격률과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지원자들을 보도록 하는데 2021학년도, 2022, 2023년도로 가면서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비율도 증가하지만 합격률도 증가하고 있어요. 33.8%, 35.95%. 참 죄송합니다. 83.8%, 85.95%, 87.7%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21, 2022, 2023년도로 가면서 검정고시의 합격의 비율도 증가하고 그리고 합격자 인원을 보면 5,117명, 5,050명, 5,491명으로 보시는 것처럼 합격자의 인원도 증가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1회와 1회, 검정고시 1회와 2회, 4월에 보는 1회와 8월에 보는 2회 중에서 주로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지점은 2023년도로 기준으로 봐도 1회에 2,973명이 응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회에 응시한 학생이 3,280명이기 때문에 보통 2회의 응시자의 비율이 좀 높습니다. 비율이. 그렇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의 결론은 뭐냐면 검정고시는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자퇴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검정고시 공부와 그 다음에 수능 공부를 병행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어요. 만약에 어쨌든 간에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과 학생이 신중한 판단을 통해서 결정을 내렸다면 그 다음 과정은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정고시 전문 학원을 갈 것인가, 일반 재수 학원을 갈 것인가, 아니면 혼자 스스로 공부할 것인가, 마땅히 공부에 대한 방법, 다시 말하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딱 적합한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학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프리비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졸업한 재수생들과 고등학교 1학년을 중도에 자퇴했거나 2학년에 중도에 자퇴한 검정고시 학생들과는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가질 수 있겠죠. 그 차이 중에 첫 번째 하나는 학습의 공백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이에요. 공백이.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을 자퇴를 하고 수능을 본다 하더라도 실제 수능을 보는 것은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을 자퇴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재수생 또는 삼수생 또는 사수생들과 같이 경쟁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습에 있어서 1년 또는 2년 정도의 공백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목표는 학습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학생 맞춤 수업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학생의 학습의 수준에 맞는 1대1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학생이 나름대로는 어려운 결정을 해서 공부를 시작했지만 막상 공부를 하다 보면 현실의 벽에 크게 부딪힐 가능성, 그러면서 크게 실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에서 지속적으로 자신감을 고치시고 용기를 고취시켜서 공부에 빠르게 적용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이퍼리비에서는 이렇게 학생 맞춤 성공 재수 프로그램이 3단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학재수 프로그램. 독학재수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관리형 독학재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생에 대한 학습에 대한 관리, 출결에 대한 관리, 또 학원에서 공부하는 자세나 또는 학습의 양에 대한 점검, 또 매달 모의고사, 또 모르는 내용들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고요. 또 취약 과목 독학재수는 독학재수를 진행하면서 만약에 내가 수학이 부족하다면 또는 국어가 부족하다면 과탐이 부족하다면 학원에 계신 전문 선생님과 1대1 수업 또는 그룹 수업을 병행을 해서 자기주도 학습의 양과 적절한 수업의 양들을 조화시켜 나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성공재수 종합반이라고 해서 1대1 개별 맞춤 수업과 소수 수준별 수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학생의 판단과 선택도 되게 중요하지만 학원에 학생이 오면 테스트를 보고 난 다음에 단계별 공부에 대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짜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왜?
검정고시 출신의 학생들, 자퇴생들은 그냥 어떤 집단식 수업에 넣어 놓으면 틀림없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학습의 공백으로 인해서 학력 차이가 발생이 되고, 학력 차이가 발생이 되어지면 얼마 머지 않아서 학습의 부적응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자퇴를 결정하는 과정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부에 적응하고 성취감을 높이는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생 관리, 생활 관리, 심리 상담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입시 컨설팅을 통해서 공부의 목표 설정과 자신감을 고취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더군다나 학생들이 자퇴를 결정하는 시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결정한 학생들이 비율 50%가 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결정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의지, 목표 의지는 있으나 입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얼마만큼 해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지, 또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입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입시 컨설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목표의식을 함양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일의 학습의 양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학습을 유도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원하는 의대를 갈 거야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공부가 계획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퇴생들이나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과정은 뭐냐면 과정을 점검하는 과정이에요. 매일매일 충실하게 이 학습의 양이 계획대로 지속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학원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수행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이포리비에서는 2025학년도 신입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자퇴를 결정하신 분들은 내년도 4월에 우리가 검정고시 시험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퇴를 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이후에 보면 내년 4월, 또는 좀 늦으신 분들은 내년 6월에 2회 검정고시 시험을 보시고, 그리고 2025학년도에 수능에 도전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하이포리비에서는 11월 10일 날 개강을 합니다. 자, 11월 10일 날 개강을 하고 나면 대략적으로 1년 정도 남아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잘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꿈이, 과정은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확신을 꼭 꿈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